여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탐구심으로 뭉친 탐굴가 소녀 리코와 온몸에 첨단 장비를 장착한 기억을 잃은 로봇 소년 레그, 그리고 슬픈 과거를 지니고 있는 귀여운 토끼 반인반수 나나치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어비스, 줄여서 메이너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동굴 어비스에서 겪는 이 귀여운 아이들의 모험을 그린 작품입니다.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캐릭터들을 보고 힐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입문하는 본 작품은 겉보기와는 달리 꿈도 희망도 없는 에피소드와 슬프고 잔인한 스토리텔링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 많은 이들은 메이너를 본 뒤 충격에 빠져 며칠간 후유증을 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매니악한 서사에도 불구하고 메이너는 컬트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어디 하나 빠진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납득할 만한 이야기 전개와 그에 따른 개연성. 둘째, 흡입력 있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성과 연출. 그리고 셋째, 마치 독자들 또한 모험의 한가운데 있도록 착각하게끔 만드는 메이너만의 개성있고 탄탄한 설정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듯이 이 비현실적이고 작가의 상상력만으로만 만든 것 같은 메이너 세계관 속 개성있고 특이한 장소나 인물들도 마치 모티브를 따온 듯한 현실 장소와 인물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어비스는 직경 1km, 수심 2만 km의 넓고 거대한 동굴로 메이너의 주 무대가 되는 장소입니다. 이 동굴 속에는 여태껏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귀중한 가치가 있는 유물들과 세상에는 한 번도 밝혀진 적 없는 새로운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각지 탐굴가들은 모험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기 위해 어비스 속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탐험을 떠나고 있죠. 하지만 어비스의 안에는 무궁무진하고 귀중한 가치가 잠들어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며 더욱이 상승부와 통칭 어비스의 저주라는 탐험을 떠난 뒤 위로 올라올 때 겪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비스의 깊이에 따라 심해지는 이 부작용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지러움증으로 시작해 감각이 마비되고 인체 구멍에서 피를 토하는 증상,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괴물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인간성의 상실, 마지막 최하층에서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등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비롭고도 무시무시한 어비스와 유사한 실제 장소는 바로 지구 면적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장소이지만 동시에 그 엄청난 면적 때문 아직까지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태반인 장소입니다. 해양학자들은 수심 2000m 이상을 심해라 부르는데 이 심해에서부터는 사람이 스쿠버 장비로만은 연구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바로 엄청난 수압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육지에서 1기압, 즉 1.2kg을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10m를 내려갈수록 기압은 1씩 올라가죠. 즉 심해로 내려간다면 우리의 몸은 적어도 240kg을 버텨야 하는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심해로 맨몸 탐험을 떠난다면 아마 엄청난 무게 때문에 온몸에서 피를 뿜으며 압사할 것입니다. 마치 상승부하처럼 말이죠.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가 무인정과 첨단 잠수함으로 끊임없이 심해를 탐구하는 이유 또한 메이너와 현실은 유사합니다. 바로 호기심과 잠들어 있는 가치 때문이죠. 한 심해 전문 해양학자에 따르면 심해에 사는 생물은 발견할 때마다 적어도 50% 정도가 미확인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직 탐구가 끝나지 않은 바다 면적에 대비해 계산하면 심해 생물은 3천만 정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과 인근 바다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생물이 140만 종이니 지구 안에 외계가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해 자원을 살펴본다면 수심 4,000m 이상 심해에서만 발견되는 망간 단계 속에는 망간뿐 아니라 니켈, 구리, 코발트 외에 귀중한 원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희소성 때문에 심해 망간 단계는 미래 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특히 이런 자원이 나오지 않아 그 가치를 알고 해역을 넓히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도 심해 근처에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매몰돼 있어 일본과의 독도 소유권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만화 속에서 국가 간 너나 할 것 없이 귀중한 유물을 채집하기 위해 탐굴가들을 어비스로 보내는 것을 보면 현실과 벼랑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본도로 드는 메이드 인 어비스의 스토리 중반에 등장하는
리코 일행과 대적하는 인물로 탐굴가 중 최정점에 위치한 하얀 호각 중 한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한 몸에 받는 본도로드이지만 그 실체는 매우 끔찍한데요. 그는 자신의 어비스에 대한 탐구심을 위해 수많은 어린아이를 모아 비인도적인 실험을 감행합니다. 이 실험의 종류로는 두 아이를 어비스의 최하층으로 보내 한 명에게 저주를 몰아 몰락으로 만들어버리는 실험, 아이들의 인체 생존기간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제거해 표본으로 만들어버리는 실험 등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본도로드는 작중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는 젠틀한 면모를 보여주며 실험 전까지 아이들에게도 매우 상냥하게 대해 실체를 알기 전까지의 그는 더할 나위 없는 신사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이코패스 과학자 본도로드와 매우 닮은 인물이 있으니 그는 바로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외과 의사 요제프 맹겔레입니다. 전쟁에서 자행한 각종 실험으로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맹겔레의 실험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유대인 어린이 포로들에게 맹겔레는 항상 자신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배불리 제공해주며 살갑게 맞이해주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맹겔레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실험으로 쓸 자신의 모르모트가 건강하게 유지되길 바래서였습니다. 그 뒤에 맹겔레가 본 모습을 드러내 아이들에게 한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인종을 바꾸는 실험을 위해 그는 포로의 눈에 화학물질이나 파란 물감을 주사기로 주입해 실명으로 만들었으며 마취 없이 이빨을 뽑거나 늑골을 적출했습니다. 그는 포로 남매들을 근친교배시키거나 한 명에게 온갖 종류의 독약과 세균, 화학물질을 주입한 뒤 결과가 나타나면 다른 한 명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더욱 잔인한 점은 그는 샴쌍둥이에 대한 집착이 강해 평범한 쌍둥이의 몸을 잘라 꿰매 인공 샴쌍둥이를 만들어 그것이 얼마나 살아남는지 측정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행을 자행한 맹겔레는 전쟁이 끝난 뒤 남미로 도주하여 무려 30년이 넘게 살다가 수용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만화보다 더 끔찍하고 억울한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이드 인 어비스와 유사한 장소와 인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